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외국어 공부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영어를 비롯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등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됐죠. 또 우연치 않게 이제 텔레비전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돼서 그동안 혼자 갈고 닦았던 외국어 실력을 뽐낼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4개국어,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같이 유학을 시작했던 동창들이나 선배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 마치고 귀국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8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어야 간신히 이 대학 수준 영어를 쫓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만난 프랑스나 독일의 유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개국어, 5개국어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들이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졌어요. 저 비밀이 뭘까? 자, 그러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5개국어, 6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옆 나라 말은 쉽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FS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Foreign Services Institute이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은 뭘 하는 기관이냐면 미국 외교관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관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그 언어가 어려운지를 갖다 5단계로 나눴어요. 1급이 제일 쉬운 거고 5급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600시간 정도의 수업만 들으면, 즉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공부를 하면은 그 나라 말로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인들한테 이 1급에 들어가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있느냐?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쭉 2급, 3급, 4급을 거쳐가지고 5급이 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600시간이 아니라 220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2200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했을 때 3년이 넘는 시간을 주말도 방학도 없이 공부해야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옆나라 언어는 배우기가 쉬울까요? 제가 영어를 배운 후에 프랑스어를 배워보니까 옆나라 언어에는 그 나라 말과 우리나라 말이 같이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TION으로 끝나는 여러 개념어들이 있잖아요. motion, action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영어로 옮기면은 션 발음만 숑 발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nation이 프랑스어로 nation, action이 action, motivation이 motivation 이렇게 됩니다. 또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ITY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ET로 끝나는 개념어들, rapidity 이런 단어들. 이거는 프랑스어로 이때로 바꿔주면 됩니다. rapidity, rapidité.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이미 프랑스어 단어 3000개, 4000개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법 규칙만 배우면은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어를 시작을 할 때 옆나라 언어니까 당연히 쉽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학원도 몇 번 바꿨고 교재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데 정말 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전분투해가지고 간신히 지난달에 제 첫 번째 중국어 원서를 읽게 됐어요. 근데 지금 3년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서를 읽게는 됐지만 아직도 자신 있게 또 회화는 하지 못하는 이 단계에 서서 지난 3년을 바라보니까 중국어를 정말 멍청하게 공부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 중에서 중국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단어가 몇 개냐? 우리가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중에 반 정도가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귀에 똑같이 안 들리냐면 성조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중국어로 성조를 빼고 꽝꽝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관광입니다. 이동하다 할 때 이동,
중국어로 이동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들리지만 성조 떼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동, 이동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단어가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단어의 반 정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이미 중국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50%의 단어를 알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어를 우리가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교재를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어 교재는 중국 정부에서 만든 HSK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요. 근데 이 HSK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 한문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 방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옆 나라 그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미국 사람들이랑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실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국말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와 같은 단어가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 이해해 가면서 배우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어를 갖다가 배우는 게 마치 한국에서 북경까지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걸 갖다가 뉴욕을 경유해서 가는 것 같은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 옆 나라니까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북경까지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뉴욕을 경유해가지고 북경을 간다. 그럼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14시간. 뉴욕에서 또 북경까지 가는데 16시간이 걸리죠. 그럼 1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걸 30시간에 갔구나.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중국어를 공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던 중에 제가 이 마플 중국어를 개발하는 개발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한테 알맞는 중국어 과정의 시연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번 팍 맞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걸 이 방식으로 하면 1년에 할 수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외국어 공부를 취미로 해왔고 외국어 공부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마플 중국어 과정을 추천드립니다.